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미국 박사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미국 박사는 다 똑똑하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뭐가 있냐면, 미국 박사면은 똑똑할 것이다, 미국에 박사 정도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되게 좋을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사실 박사도 사람이고요, 미국 박사라고 모든 면에 있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세계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개신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공평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뇌의 리소스는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박사가 되냐, 그 딴 거 할 시간에 공부만 하는 거예요. 남들 여자 만나고, 남들 뭐 사업하고, 남들 친구 사귈 때 그거 안 하고 책만 보기 때문에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박사들의 특징은 공부는 잘합니다. 그건 인정. 근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 남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포기했던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친구랑 놀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했기 때문에 이 약간 박사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약간 평소에 그냥 삶에 있어서 굉장히 꺼벙한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알게 된 한 동료 박사과정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황당한 게, 이분이 이제 휘발유 차를 모시는 분이었는데 주유소에 갔습니다.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소 가서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디젤을 넣은 거예요. 디젤 만땅으로. 그래가지고 그 차도 거의 새 차였거든요. 산지 얼마 안 된. 그 귀한 차를 그 휘발유 차에다가 디젤을 넣어가지고 폐차를 시켜버렸어요. 굉장히 황당하죠. 미국 박사라는 사람이, 명문대 박사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공부는 되게 잘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전공은 막 다 A 맞고, 막 토플 GRE 막 높은 점수 맞았으니까 그게 미국까지 간 거잖아요, 박사과정. 근데 이게 삶에 있어서 아주 어이없는 실수, 가솔린 차에다가 디젤을 넣어버리고, 그 혹시 이런 주유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가솔린 차 기름 넣는 거랑 디젤 차 기름 넣는 거랑 그 직경도 잘 안 맞아요. 넣기도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넣는지 정말 그것도 미스테리한데, 그래서 가솔린 차에다가 디젤 기름을 만땅으로 넣어서 폐차시킨 분도 있습니다. 황당하죠. 이뿐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아는 또 박사과정 동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학벌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자, 한국에서 학부를 그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으로 왔어요. 근데 이분 와이프도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학부를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세계적인 명문대의 MBA 과정에 재학 중인 거예요. 남편은 미국의 명문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공학 박사과정을 하고, 와이프는 미국의 명문대에서 그 MBA, 명문대 MBA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 퍼펙트한 커플이에요. 거기다가 이 둘의 집도 고향도 한국에서 강남에서 8학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죠. 집안도 좋고 집도 부자고 강남 출신의 부부 둘 다 한국에서 랭킹 1등하는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두 부부인데, 거기다가 미국으로 박사과정까지 왔어요. 남자는 공학 박사과정, 여자는 MBA. 완벽하죠. 완벽하단 말이에요. 완벽하죠. 그런데 이 남자분이 박사과정 중에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아시다시피 공학 박사과정은 좀 길어요. 한 5년 넘게 하잖아요. 근데 MBA는 좀 빨리 하잖아요. MBA는 경영학 석사니까 한 2년 좀 넘어가면 졸업이 가능하죠. 근데 이 여자분이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 컨설팅 회사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맥으로 시작하는 거 알죠?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그 여자분이 합격한 회사가 남자가 합격한 회사, 남자가 그 박사과정 다니는 그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비행기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먼 곳에 여자분이 취업이 된 거예요. 정상적인 그 부부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가 떨어지지 말자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둘 다 너무 이제 잘나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에 그 여자분은 가게 되고 남자분은 또 공학 박사 과정에 가는데 서로 사는 곳이 다른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이들이 이제 떨어져 살게 됩니다. 떨어져 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남자분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집안도 좋고 학벌도 너무 좋고 박사과정도 이제 순탄하게 가고 있고 와이프도 명문대 MBA에다가 와이프도 졸업하고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에 합격하고 누가 봐도 완벽한 스토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남자분하고 저랑 학교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남자분이 저를 보면서 다 큰 어른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눈물을 막 뚝뚝 흘리는 거야. 그러더니 걔가 그러는 거야. 나는 너가 부러워. 그러는 거야.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왜 부러워. 너는 너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잖아 하면서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면서 거의 한 1시간을 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결국 이겁니다. 남들은 이제 부부로서 유학생 커플로 온 사람들 보면은 남자들이 박사과정 하면 여자분은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함께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하는데 자기 와이프는 커리어를 막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5시간 멀리 떨어진 타 주에 가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떨어져 사는 이 삶이 너무 슬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와이프가 자기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서로 조건이 잘 맞아서 소위 말하는 그 남편의 그 돈도 있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으니까 서로 이렇게 조건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부부관계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공허한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거 아닌데 저희는 그때 사실 박사과정 때 저희 부부는 돈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냥 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제 모습을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그런 엘리트 커플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미국 박사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들 공부라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걸 잃어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공부에만 이렇게 포커스 하다 보니까 아주 평범한 것들을 놓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솔린 차에 디젤을 넣는 그런 기본 상식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 부부로서 마땅히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서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그런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너머에 아주 어이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